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 선생 ETF 교실의 윤지용입니다. 이번 주 ETF 시장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시장 지난 한 주 26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유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위험 회피적인 경향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 자금 유입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유출 보시면은 원자재라든가 혹은 하이힐드체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네, 다음은 유형별 등락률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시면서요. 개별 섹터 내에서는 유형별로 다소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그리고 원유 관련 기업 ETF들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다음은 개별 국가입니다. 지난주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이슈를 좀 다뤘었는데 중국은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어떤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규제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일본은 상승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승률 상위입니다. 우라늄 ETF 25%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상승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큰 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우라늄 ETF 좀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이후로 정말 밤마다 상승하는 것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요. 공급 부족 그리고 친환경 이슈들과 맞물려서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 대지진 이후로 전반적인 수요들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고요. 그러던 것이 이번에 지난주에 다뤘었죠. 지지난주에 다뤘던 카제트프롬 기업의 어떤 재고 감소 발표와 맞물려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우라늄 가격도 지금 8년 내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우라늄 ETF들 잠깐만 좀 뜯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개별 국가별 비중으로 보시게 되면은 캐나다,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라늄 채굴 산업 ETF죠. 티커로는 URA ETF 좀 편입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은 카제트프롬, 파션 우라늄 혹은 중국 광핵전력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뒷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ETF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산업은 계속 돌고 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서 ETF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어떤 산업이라든가 혹은 테마에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구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률 상위입니다. 팔라듐 ETF 급락했고요. 중국 관련 ETF들 역시도 하락을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팔라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텐데 지금 이제 최근 1년 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은 5월달 기점으로 해서 팔라듐 그리고 플래티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은 결국은 이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 부진에서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는 전체 수요의 80% 정도가 자동차 산업에서 오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랑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좀 숫자들 보시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좀 월별로 보시게 되면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략 600만 대에서 800만 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들어서 반도체에 따른 쇼티지 이슈가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 판매량 역시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요. 다음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차량 설비 가동률 추이입니다. 차량 관련해서 어떤 공장이라든가 어떤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곳들 가동률을 보시면은 역시나 2020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8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들어서 70%대로 뚝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팔라듐 수요 역시도 안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라듐을 그럼 완전히 버려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상승률이라든가 하락률을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좀 살펴보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는 건데, 만약에 자동차 수요는 여전하죠. 수요가 여전하다 보니 어떤 반도체 쇼티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생산량이 다시금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팔려듐 가격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 하락률을 살펴보면서 대략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혹시나 그 반등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가벼운 팁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인의 최애 종목 테슬라. 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는 뭘까라는 건데요. 테슬라, 한국인의 최대 애정 종목이죠. 잔고 기준으로는 약 98억 달러나 한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특정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특정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찾아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가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100%는 못 따라가더라도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불안감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특정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 ETF를 어떻게 하면 찾아볼까라는 것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방법은 그 etfdb.com 등에서 제공되는 스톡 익스포저 툴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ETF 스톡 익스포저 툴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검색창에 종목명이라든가 티커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ETF별로, 각 ETF별로 해당 종목을 몇 %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티커로는 IYK ETF의 경우에는 테슬라를 전체 포트에서 약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있는 V카의 경우에는 16%가량 편입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이 비중이 높다고 덥석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본적인 사항들, 운용 자산이라든가 혹은 거래량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ETF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컨셉이랑 맞는지를 또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 향후의 어떤 미래 산업, 미래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IYK 같은 경우는 이 필수 소비재 ETF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컨셉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돌아서 좀 결론부터 말씀 다시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를 찾아보자. 방법은 여기 있는 툴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M 글로벌 그 M 내에서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네, 종목들 역시나 브로드컴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 배당락이 좀 예정이 다 되어 있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15% 정도 배당 증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고서에 역시나 이제 다음 주 배당락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ETF 배당 정보 정리를 좀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추석 연휴에 제가 촬영한 ETF 기초편이 방송이 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정말 열심히 눈알 빠지게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